서울 대개발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정비 사각지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하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물꼬를 트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 행정 2부시장, 그러니까 유창수 행정 2부시장이 이제 그 브리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이겁니다. 그냥 사업성이 안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성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기사로만 봤을 때는 뭐 그냥 하는 소린가, 그냥 의뢰하는 느낌 있죠. 그냥 의뢰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정도로 이제 가볍게 치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걸 정부도 알고 서울시도 알고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게 하는 겁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 해가지고 크게 사업성 개선이 5개가 있고 공공지원 강화가 5개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요 5개가 다 이제 어떤 봐야 될 부분이고 공공지원 강화에서는 제가 좀 봐야 될 부분만 몇 개 좀 찝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역세권 준주거까지 종상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역세권이죠. 지하철역이 있잖아요. 서울은 지하철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역세권이 아닌 곳을 찾기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준주거라는 건 이제 용적률을 많이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 여기 이렇게 승강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승강장 이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50m 안에는 이제 용적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기가 쉬워지겠죠. 역세권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전략 용도 시설이라는 걸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승강장 기준으로 350m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 용도 시설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기자회견을 봤는데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한 공간, 그러니까 우리 그 시에서 필요한 미래 공간을 만들면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화 시대가 오면은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 되면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학교를 만들듯이 노인 시설들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것처럼 노인 시설 자체만으로도 어찌 보면 전략 시설이 해당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용적률을 높여줄 건데 그걸 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이런 그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면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이게 뭐 앞으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역세권이면 어디든 적용이 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중심지나 복합개발 가능 지역들을 변경해줄 계획이다. 이런 얘기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별로 뭐 3도심이 있죠. 우리는 이제 서울은 3도심도 있고 뭐 지역 중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지들이 있습니다. 핵심지에 있는 역세권을 우선은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 인근에 주거 지역들이 있다 그러면은 준주거로 높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층 주상복합으로 만들면서 밑에 이제 상가도 만들고 아까 말한 전략 시설들도 넣겠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 두 번째로 이게 있습니다. 사업성 보정개수 도입인데 이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용적률이 더 상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1000세대밖에 없는데 1200세대로 만들어가지고 200세대를 일반 분양해서 공사비를 충당을 해야 재건축이 되는 건데 이 용적률이 이제 제한이 딱 있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용적률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가 많단 말이죠. 지금 공사비도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그걸 이해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려줄 수 있는 그 약간의 허용치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10에서 20% 정도를 늘려줬다면 이번에는 20에서 40% 정도로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부 체납이 없이도 20% 용적률이 추가 제공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용적률 자체가 20%가 더 늘어나는 거면 전체 용적률 기준으로 하면 한 7에서 8%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거의 다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하면서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을 하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이게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되는가를 봤더니 요게 좀 애매하긴 한데 강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어차피 사업성 잘 나오니까 빼도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취지가 이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곳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 그 활성화 대책으로 좀 하는 거지 어차피 잘 되는 곳들을 내가 더 해줄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콕 집어서 아예 얘기를 했어요. 어디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계주공 5단지가 지금 워낙 소형 평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20평이나 30평대로 이제 늘리면서 재건축을 하려니까 분담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되네 안 되네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를 아예 콕 집어가지고 여기는 지금 워낙 소형 평수로 용적률이 낮지만
이게 뭐 20평, 30평대로 늘어나면 용적률 낮은 게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분담금이 너무 높은 곳은 용적률 혜택을 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특혜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의 생각은 안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자, 거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종세분화 전에 그 과거에 고용적률을 적용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현재 용적률을 감안해서 여기다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원래는 여기는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어차피 용적률 다 찾아 먹었으니까 재건축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안 됩니다 했던 곳들이 아니다. 이제는 너네 거기 인정할게. 여기서 추가로 더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냥 지금 서울시의 노후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다 죽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높은 데들의 일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자체의 삶의 질, 주거 환경을 높이겠다라는 정책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그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야, 너네 그거 하는 거에서 일부 이익을 좀 우리 줘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공원도 만들고 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도 만들고 막 할게 하면서 약간 그 일종의 강탈을 해간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그동안 15%를 가져갔던 거를 10%로 낮춰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거 건물 개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개수도 100억짜리 건물 지었을 때 70억만 인정해줬어.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억울한 건데 이것도 100억 다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도 깎아주고 인정도 많이 해주니까 기부 체납을 적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죠.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재건축 재개발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게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가? 이거는 강남 무관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비구역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기부 체납이 줄어드니까. 자,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기반 시설을 입체 복합화를 해가지고 주택 용지를 추가 확보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공원을 만들고 옆에 도로를 만들면 그 면적을 2개를 다 빼버렸는데 이제는 도로 위에 공원을 만들어도 된다. 그러면 고기 면적까지만 뭐 인정을 해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기부 체납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간 봐주겠다. 거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도 있는데 이것도 재개발 투자하려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꽤 많이 바뀌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재개발 예정지나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접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4m가 안 되는 도로에 건물이 붙어 있는 한마디로 이게 차 하나 지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좀 낙후된 지역들 위주로 재개발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4m 미만의 도로를 그 낙후된 걸로 본 게 아니라 6m 미만의 도로까지도 조금 더 넓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붙어 있는 건물들이긴 한데 차 한 대 정도는 다닐 수 있는 도로, 차 한 대 반 정도 다닐 수 있는 도로면 원래는 야 여기가 뭐가 낙후됐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이런 데들도 재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사업 구역을 조금 더 확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는 한 500만 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1200만 제곱미터 정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서울의 재개발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산자락 저층 주거지 해가지고 이미 높이 규제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이미 12m 뭐 이렇게 20m 이렇게 아예 너네는 지금 높이 제한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도 좀 풀어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인허가 시간 너네 많이 들지 이런 것 때문에 금융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것도 최대한 좀 단축을 해주겠다. 그래서 통합 심의를 한다. 건축, 경관, 교통 심의 한 번에 다 하겠다. 우리가 다 해가지고 다 확대를 시켜가지고 인허가 시간을 최대 한 1년 반 정도는 우리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진행이 되느냐? 지금 구역 확대하는 거는 아마 한 7월 정도면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용적률 늘려주는 거는 이제 9월까지는 우리가 반영하겠다 정도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뭐 착공하고 있는데 뭐 착공 직전 뭐 이런 데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착공하고 있지 않은 곳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서울시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좀 사업성을 좀 늘려주는데 워낙 공사비 늘어났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완충을 좀 해주겠다 의지가 좀 느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적용이 된다면은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잘 되는 동네 좋은 동네 어차피 될 동네를 혜택을 주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일종의 특혜일 수 있으니까 안 되는 동네 좀 어려운 동네들 위주로 해주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서북부나 동북부 쪽이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뭐 서남부도 뭐 일부 혜택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시장이 얘기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나 이런 것들이 좀 싼 곳, 아무래도 좀 땅값이 좀 저렴해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 위주로 조금 해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곳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던 분들은 여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정리하면은 이제 늘어난 공사비나 뭐 분담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아예 빠그라지게 되면은 그만큼 뒤로 밀리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에 이런 낙후된 지역들도 개발은 해야 되고 다시 주택을 좀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원래는 내가 여기서 이만큼은 받아야지라고 했던 서울시에서 약간 고통 분담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을 어디에 얼마나 줄지는 서울시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믿고 어디다 내가 특정해서 딱 투자한다? 이건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거가 아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재개발 뭐 호재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 거에 이제 또 너무 가볍게 속으시면 또 안 됩니다. 이게 또 아직은 뭐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또 막 재개발 된다더라 하면서 막 섣불리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점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라는 건 어쨌든 재초안도 있어요. 아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이게 지역별로 무조건 다 이득이냐 이건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막 진행되고 있는 곳들 입장에서는 이거 반영한다고 또 시간 딜레이했다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조합들이 알아서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아예 안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사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다 안 되는데 뭐 이런 느낌에서 그래도 서울시가 조금 뭔가 좀 풀어줬다. 그러니까 과거 정도의 어떤 해볼 만한 수준까지는 점점 가고 있지 않나? 여기서 좀 금리 내려가고 뭐 시장 상황 조금 좋아지면 할 수 있겠는데 정도까지로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곳들도 지금 약간의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모델링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기존의 용적률을 다 찾아먹었다고 했던 곳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해서 추가로 더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그냥 우리가 재건축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것도 물론 계산이 필요하지만 이런 곳들도 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전환되는 단지들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업성을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개발을 좀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미래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서울시가 판단했다는 거. 그 말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또 안 나온다. 만약에 또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또 한 번에 또 어떤 혜택을 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마냥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도로 정리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